안녕하세요. 미주해석입니다. 오늘은 테슬라 21년 4분기 실적과 컨퍼런스콜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테슬라는 21년 4분기 17.7빌리언의 매출을 달성했고요. 3분기 대비해서 30% 가까이 매출이 상승했고요. 전년도 동기 대비해서는 65% 매출이 증가하는 어마어마한 성과를 냈습니다. 마진율도 20년 4분기를 기준으로 꾸준히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4분기에는 전분기 대비해서 1%가량 마진율도 증가했습니다. 회사는 순이익도 지속적으로 증가해서 4분기 때는 2.3빌리언의 순이익을 달성하였습니다. 이번 매출의 성장은 모델 Y 인도량이 증가하면서 매출이 성장했는데요. 23만 대에서 29만 6천 대, 그리고 모델 X는 9,200대에서 11,700대까지 증가했습니다. 슈퍼차저는 전분기 대비해서 222개소 증가해서 3,200개소에서 3,476개소로 증가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커넥터도 29,000에서 31,000개까지 증가했습니다. 자산 같은 경우는 지속적으로 우상향하고 있는데요. 4분기 62빌리언의 자산을 이루었고요. 부채 같은 경우는 빨간색인데요. 아주 찔끔 증가했고요. 드디어 자본이 부채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부채 비율은 96.7%가 되겠습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을 보면 1.6빌리언에서 4.6빌리언까지 지속적으로 플러스 현금 흐름을 발생했기 때문에 아주 건전한 기업이 되었고, 재무활동도 20년 3분기 일회성 유상 증자 이후에는 계속적으로 마이너스를 기록해주고 있음으로써 정말 건전한 기업이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고, 영업활동 현금 흐름 대비 재무활동 및 투자활동이 약 3.1빌리언으로서 이제는 현금이 차곡차곡 쌓여가는 회사가 됐다는 것을 볼 수 있고, 특별히 큰 공장을 착공하지 않는 한 이런 흐름은 지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가총액은 21년 3분기 1트릴리언을 넘었다가 최근에 924빌리언으로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PSR을 본다면은 최근에 주가가 많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PSR은 13.04, 그리고 PER 같은 경우는 99.53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나스닥 평균이 주가가 굉장히 많이 하락해서 약 6 정도 됐었는데요. 최근에는 4.83까지 떨어졌죠. 자, 그래서 여전히 멀티플은 나스닥 평균의 2배 이상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는 베를린 공장 그리고 테슬라 공장을 생각해 본다면은 충분히 2배 이상의 멀티플을 받아도 문제가 없는 회사죠.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FSD 구독 시스템, 그리고 에너지 분야, 보험, 로보택시, 스페이스X, 최근에 추가된 로보트까지 생각을 해본다면 현재 테슬라의 가격은 오히려 적정 수준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컨퍼런스콜에서 중요한 내용을 가져와 봤는데요. 자, 2022년에는 50% 이상 성장이 가능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 50% 성장은 캘리포니아에 있는 프리몬트 그리고 상하이 공장만으로도 충분히 달성 가능한 수준이다. 자, 그러니까 프리몬트하고 상하이의 캐파를 늘리는 것만으로 50% 이상 성장이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렇다면 현재 베를린과 텍사스에서 추가되는 물량을 생각해 본다면 일론 머스크가 말한 50% 이상이라는 것은 최소한을 얘기하는 것이고, 항상 일론 머스크는 실적에 관해서는 약간 보수적으로 얘기하죠. 그렇기 때문에 21년도에도 50% 이상 성장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90% 이상 성장을 했기 때문에 22년도에도 제 생각에는 90% 이상 성장이 가능하지 않을까. 베를린과 텍사스가 22년 1분기부터 가동될 걸로 예상되기 때문이죠. 일론 머스크는 완전 자율주행, 풀 셀프 드라이빙이 테슬라의 주요 수익원이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 FSD가 연말에는 가능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보통 일론 머스크가 뭐가 가능하다 라고 얘기하면은 매출과는 반대로 이 말은 올해는 어렵다는 얘기죠. 항상 일론 머스크가 했던 대화의 행태를 보면 FSD 올해도 어렵다는 얘기가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4680 배터리에 대해서도 얘기를 했는데요. 텍사스에서 생산되는 모델 Y에 적용될 예정인데 이미 지어지고 있으며 1분기 때는 4680 배터리를 장착한 모델 Y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신차 출시는 일론 머스크는 중요하지 않다. 왜냐면은 신차를 만들려면은 기존에 있는 공정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출하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사이버트럭, 세미트럭 이것들은 뭐 일부 소량 생산은 하겠지만
올해는 출시하지 않겠다. 아마도 내년이 되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 부분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작용될 가능성이 높죠. 사이버 트럭은 미국에서 정말 많은 기대를 받고 있는 차종이기 때문에. 그리고 일론 머스크는 지금 현재 로봇에 완전히 빠져있다. 다른 거 자꾸 하라고 얘기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옵티머스, 그 영화에서 나온 거 있죠. 옵티머스 휴머노이드 로봇,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개발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반도체 쇼티지, 더 무서운 건 노동자 쇼티지다. 지금 현재 이제 미국에서는 노동자가 부족하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 테슬라가 가야 될 길을 계속해서 확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로봇들을 만들어서 이 노동자 쇼티지에 대응해야 된다. 그것이 테슬라의 미래가 될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자,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이런 반도체 쇼티지로 지금 러닝 빌로우 커패시티, 프리몬트와 지금 상하이가 100% 가동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이 반도체 쇼티지 때문에 매출 성장은 프리몬트와 상하이에서 용량이 증가했고 그 증가한 용량만큼 자동차가 생산이 돼야 되는데 쇼티지 때문에 100% 가동을 못하고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말은 1분기 실적이 조금 나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1분기 마진도 생각보다 좀 안 좋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자, 무슨 얘기냐면은, 자, 인플레이션 때문에 가격에 대한 압력을 받고 있다. 그래서 그로스 마진이 단기적으로는 좀 불확실성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순풍과 역풍 모두가 될 수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자, 테슬라는 전기차 시장 우위의 지위를 갖고 있기 때문에 물가 상승이 되면 전기차 가격을 올리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순풍일 수도 있지만은 또 반대로 테슬라가 또 비난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역풍이 될 수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론 머스크는 상당히 그 서민들을 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격 상승으로 대응하진 않을 것 같고 마진에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5,000달러의 소형 전기차는 어떡할 거냐라고 물어봤는데요. 현재 소형차도 관심이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도 굉장히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고 할 일이 벅차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약간 뜬금없는 내용인데 전기차의 가장 큰 문제점이 이 냉난방이죠. 최근에 나온 제품들을 보면 굉장히 좋아졌는데 이 냉난방 공조의 확대성은 어떠한가?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한 내용이냐면 자, 자동차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떤 집에, 가정에 이런 전기를 활용한 냉난방 공조로 확대가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이것은 지금 현재 뭐 러시아하고 유럽하고 대립하고 있잖아요. 이 가스 때문에. 왜냐면은 대부분의 유럽의 난방 여론은 현재 가스가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이 테슬라의 냉난방 기술을 가정에 전파할 수 있다면은 이런 국제적인 문제도 해결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테슬라가 전기차를 양산하면서 만들어낸 갖가지 기술들이 전 세계의 문제를 해결할 가능성을 보여주는 거죠. 테슬라 봇 옵티머스를 어디서 가장 먼저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냐라고 물어봤을 때 공장에서 무빙 파트나 이렇게 자동차를 옮기거나 뭐 물건을 옮기는 이런 쪽에서 가장 먼저 사용할 수 있지 않겠냐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현재 테슬라 보험 같은 경우는 현재 5개 주에서 진행 중에 있고요. 미국에서 약 80%까지 올해 안에 확장하는 것이 목표고 이 보험 같은 경우는 각 주마다 조금 내용이 다른가 봐요. 그래서 각 주마다 모두 인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좀 시간이 걸리는 것 같고 머스크가 특히나 이 보험 관련해서 캘리포니아주 정책을 굉장히 비난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 자, 그래서 우리는 텍사스에 옮겨서 굉장히 다행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하는 거 보니까 캘리포니아하고 사이가 많이 틀어진 것 같습니다. 혹시 사이버 트럭을 배터리 쇼티지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냐라고 물어봤는데요. 배터리는 테슬라의 반도체 쇼티지와 관계없다. 그래서 배터리는 충분히 이렇게 확보한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이러면서 재밌는 얘기를 했는데 예를 들면 코로나19 때 월마트에서 가장 먼저 사라진 게 뭐죠? 네, 맞습니다. 휴지가 가장 먼저 바닥에 났죠. 자, 그런 것처럼 현재 이 반도체 쇼티지도 정말 중요한 부품, 뭐 배터리나 그 다음에 테슬라를 구동시키는 어떤 시스템 반도체 이런 것들이 부족한 게 아니고 전동 시트를 이렇게 좌우로 움직이는 그런 기본적인 반도체들 있잖아요. 그런 기본적인 반도체들이 부족해서 생산을 못한다는 것이죠. 뭐 코로나가 발생하면 제일 먼저 휴지가 없어지는 그런 이상현상처럼 지금 현재 반도체 쇼티지도 아주 기본적이고 일상적인 그런 부품들이 부족하다는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이버 트럭에서는 새로운 기술들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해서 맞출 필요가 있고 이것을 대량 생산해야 저렴한 가격에 고객들한테 줄 수 있기 때문에 사이버 트럭에서 지금 집중하는 것은 아주 혁신적인 기술들 그리고 저렴한 가격 때문에 출시가 늦어진다. 그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4분기 때 이런 쇼티지와 인플레이션에도 마진이 상승한 이유는 모델 Y의 생산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모델 Y는 모델 X보다 이윤이 굉장히 높죠. 자, 그리고 상하이 공장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굉장히 싸기 때문에 상하이 공장의 캐파를 늘렸고 그것들이 지역화되면서 마진이 늘었다. 그리고 FSD 이것들을 사람들이 경험하기 시작하면 지금 현재로도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알 수 있고 이게 전국적으로는 로보택시로 간다. 그리고 이런 소프트웨어 이런 FSD가 구독이 늘어날수록 마진율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자,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자, 일론 머스크는 자율주행이 되면 결국 로보택시로 가는 것이고 로보택시가 되면 대중교통을 일반인들이 불필요하게 왜 쓰겠느냐. 그렇다면은 도로에 차들이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다. 자, 그렇게 된다면은 그때 필요한 것은 이런 보링 컴퍼니가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차를 사는 이유가 뭡니까? 네, 사실은 대중교통이 불편하기 때문이죠. 그 다음에 프라이버시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차를 사는 거고 편하게 이용하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 대중교통을 타는 이유는 뭡니까? 예, 맞습니다. 싸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내가 굳이 운전을 안 해도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 얘기가 어떻게 되냐. 자, 로보택시의 세상이 이루어진다면 다 알아서 자율주행해지기 때문에 차를 살 이유가 없고 운전 안 해도 되고 프라이버시도 보장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도심의 트래픽이 굉장히 증가할 것이고 자, 그러면은 결국 보링 컴퍼니 같은 지하화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논리를 피고 있는 거죠. 정말 이게 언제 가능할 세상일지는 모르겠지만 정말 대단한 미래를 내다보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테슬라 실적을 요약해보면 자, 2022년 최소 50% 이상 성장한다. 그리고 이것은 캘리포니아 프리먼트, 그 다음에 상하이 공장만으로도 충분히 달성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텍사스와 기가 베를린이 가동이 된다면 21년만큼 90% 이상 저는 성장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 있고요. 그러나 1분기 실적은 반도체 쇼티지, 그것도 뭐 배터리나 시스템 반도체처럼 중요한 게 아니고 기본적인 전동 의자를 앞뒤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기본적인 제품들이 부족해서 생산량이 줄어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장이 1분기 때는 조금 주춤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에너지 부분에서는 어떤 큰 성장이 보여지지 않은 점 좀 안타까운 것 같고요. FSD가 결국 올해도 좀 나오기 어렵다는 게 핵심 내용이죠. 그리고 사이버 트럭도 소형 전기차도 올해 나오기 어렵다.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들이 조금 실망하는 것 같고요. 하지만 테슬라를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사람이라면은 충분히 22년도에도 21년만큼 성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테슬라에 올인해야 된다는 그런 영상들이 많은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분산 투자를 선호하기 때문에 내가 모든 자산을 테슬라에 올인하는 것은 글쎄 그렇게 썩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언제나 투자 판단은 본인이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테슬라 21년 4분기 실적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